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습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기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인간은 그가 한 생각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은 거부하는가이다. 우리는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거부할 수는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부와 성공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책 시크릿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찰스 해넬의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이 책은 약 100년 전에 쓰였는데 저자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도록 감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전달되다가 저작권 문제가 풀리면서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 이 책을 연구하고 실천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도 이 책을 읽고 대학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랜 시간 베일 속에 감춰져 있던 이 책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찰스 해넬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탕으로 성공의 법칙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 명예, 깨달음 등 사람마다 추구하는 성공은 다 다르죠.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와 상관없이 바라기만 한다고 성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애쓰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의 법칙, 곧 마스터키 시스템을 알아야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과 말,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스터키 시스템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생각을 제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생각에는 창조의 힘이 있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이는 그 생각에 무의식적인 힘을 부여하는 셈이고, 그러므로 삶의 모든 경험과 상황은 이러한 습관적 혹은 지배적인 생각, 곧 마음가짐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를 생각하면 부가,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이,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이, 병을 생각하면 병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성공을 원한다면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요. 찰스 해넬은 생각을 다스리는 마음의 힘은 신체의 힘을 기를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습관이 되고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면 마침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찰스 해넬의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머릿말. 나는 성공과 성취에 대해 다룬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 중에는 쉽게 구하기 어려운 책도 몇 권 있었다. 나는 실제로 그런 류의 책을 수집하기도 한다. 나폴레온 힐, 클레멘트 스톤, 토니 로빈스, 그 밖에도 많은 저자들이 내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나는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이 훌륭한 저자들, 동기부여자들의 작품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들은 모두 독창적으로 사고방식에 관해 연구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저 한 덩어리의 정보만이라도 얻게 된다면 이미 투자한 이상의 대가는 받는 셈이다. 그런데 그게 한 덩어리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해넬의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에 견줄 만한 책은 보지 못했다.
성공과 사고방식을 다룬 책 가운데 내가 읽은 어떤 책보다 명쾌하고 설득력 있고 깊이가 있는 책이었다. 이 책은 성공과 성공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저자가 말하는 성공이란 당신 자신에게서 또 당신의 인생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뜻한다. 몸무게를 몇 킬로그램 빼는 것이든 사업을 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든 관계없다. 무엇을 성공으로 보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마스터키 시스템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이르는 방법을 보여준다. 마스터키 시스템은 그저 좋은 직원, 훌륭한 사업자가 되는 법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나은 생활을 하게 해주는 데서 그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성공,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의 성공을 향한 문을 열어준다. 큰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 헤넬의 생각과 관찰은 방고우, 카네기, 빌 게이츠, 버핏 등을 이끈 바로 그 생각이요, 관찰이다. 마스터키 시스템은 당신이 자신의 천재성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공부하면 당신은 두려움과 걱정을 완전히 없애버릴 비결을 배우게 된다. 자신감, 힘, 바른 행동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된다. 잠재력을 일깨우게 된다. 꿈과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줄 사람이라든지 사건을 끌어당기게 된다.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위대한 천재, 자산가, 사업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각을 배우게 된다. 스스로 자석이 되어 건강, 풍요, 이상적인 환경을 끌어당기게 된다. 슬며시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처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들을 깡그리 없애버리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백만장자의 마음가짐을 개발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이 놀라운 책을 읽고 공부할 때 필요한 사항을 잘 기록하고 각 장 끝에 주어진 훈련 과제를 실천하고 이 시스템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음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싶다. 몇 분 사이에 책을 대충 읽고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마라. 또 책을 읽고서 하룻밤 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도 마라. 부지런히 꾸준하게 노력하고 공부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비록 작긴 해도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당신한테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욱 공부하고 연습함에 따라 당신의 목표와 꿈이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 뒤로 조금만 더 공부한다면 목표는 이미 이룬 것이나 진배 없다. 편집자 앤서니 미첼스키. 옮기니 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보자.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듯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한다.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운동을 해도 성공하고, 매체에도 오르내리고, 많은 걸 성취했다. 늘 즐겁고 행복해 보인다. 이 지능이 떨어져 보이는 이의 친구 중에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한다.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연애를 해도 실패하고, 심지어 도둑질도 실패한다. 그리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대답은 들어보나 마나겠다. 그렇다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모든 일에서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이 모든 일에서 실패한 이유는 뭘까? 성공, 짧지만 여러 가지 뜻이 담긴 강력한 단어. 이 단어를 현실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뛰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단어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려고 노력한다. 물론 성공은 반드시 사회적인 성공만을 뜻하지 않는다. 어떤 목표든 그것을 해낸다는 뜻이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곧 성공을 뜻하고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출중한 기술이 곧 성공을 뜻하듯 누구나 각자 바라는 바에 따라 성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다. 역사상 어떤 시기를 보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많은 시기는 없었다. 어떤 나라와 사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뭘까? 왜 누구는 성공하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할까? 물론 사람마다 운명이 있다. 그리고 운명은 분명히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을 모른다. 그러므로 운명은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 운명이고 실패하면 실패할 운명이었던 셈이다. 그러면 어째서 앞서 이야기한 바보는 성공하는데 똑똑한 친구는 실패하는 걸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습관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보는 지능이 부족했지만 성공으로 이끄는 생각과 말, 행동을 습관처럼 하며 살았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새 모든 일에서 성공했다. 그러나 반대로 영재는 똑똑했지만 실패로 이끄는 생각과 말, 행동을 습관처럼 하며 살았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한다. 언제나 문제는 생각이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다. 얼굴이 못생긴 두 여자가 있다. 누가 보기에도 예쁘고 멋진 외모는 아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다른 점이 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거울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정말 짜증나. 이런 얼굴로 어떻게 성공하겠어? 못생긴 부모를 만난 탓이야. 하고 생각한다. 또 한 사람은 비슷하게 못생겼지만 거울을 보면서 넌 예뻐, 넌 멋져, 그리고 넌 행복해질 거고 성공할 거야. 하고 자기 암시를 걸듯 말한다. 두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되었을까? 전자는 점점 더 못생겨지고 자신감을 잃고 불행해진다. 후자는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멋있어지고 그에 따라 외모도 나아진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쁘지 않아도 인상이 좋고 멋져 보인다. 또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성공하게 된다. 출발할 당시에 두 사람의 외부 조건은 같았다. 그러나 내부 조건은 달랐다. 그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10년, 20년 뒤에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났다. 위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생각이 곧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생각은 외부 사건을 보고 일으키는 반응일 뿐이라고.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거울을 봤더니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은 반사작용이 아니라 자발적인 과정이다. 거울을 보고 못생겼다는 생각을 반사적으로 한 뒤에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그래도 넌 예뻐질 거야. 예뻐질 수 있어. 반드시 멋있어질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습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당신이 배울 내용이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훈련법도 제시한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다. 별달리 노력하지도 않는데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저 사람은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하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제시된 훈련법을 꾸준히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훈련법이라고 해서 대단히 어렵고 힘든 노동을 상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내심은 필요하다.
이 책이 완벽한 책은 물론 아니다. 세상에 완벽한 책이란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 이 책에는 다른 책에서는 보지 못하는 힘과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있다. 이것은 내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실험해보고 내린 결론이다. 뭔가 바꾸고 싶은가?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가?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정확히 뭘 어떻게 바꿔야 좋을지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제시된 마스터 시스템을 연구하자. 차근차근히 읽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하나씩 깨우쳐 나가자. 그리고 각 장의 끝에 기록된 연습을 실제로 따라하자. 그러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생각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점차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며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자신의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즐겁지 않은가? 가슴 뛰지 않은가? 이제 책장을 넘겨 이 안에 담긴 모든 철학과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고 터득할 일만 남았다. 이 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해둔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는 낱말 가운데 우주의 마음이 있다. 이것은 흔히 사람들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인격화된 존재를 나타내는 낱말과 사실상 동의어다. 다만 읽어나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저자는 이를 인격화된 존재로 보지 않고 모든 존재의 마음이 합해진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 특성이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유사하다. 저자는 이것이 전지전능하고 창조력이 있으며 실제로 만물을 창조하는 존재라고 본다. 책에서 이 존재는 우주의 마음, 무한한 공급원, 영원한 마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뀌어 등장한다. 이런 낱말들이 나타날 때 모두 같은 의미임을 염두에 두자. 마음과 영혼은 여기서 동의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심적이라는 말과 영적이란 말도 동의어다. 또 정신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내부와 외부가 자주 등장하는데 내부는 인간의 내면, 곧 정신, 마음, 영혼을 뜻하고 외부는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세상, 세계, 우주 등을 뜻한다. 유한함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무한함은 신적인 것, 다시 말해서 우주의 마음에서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하게는 유한함은 인간을, 무한함은 우주의 마음을 뜻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와 같은 점을 마음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차분하게 읽어나가기를 권한다. 저자는 핵심이 되는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하듯이 처음 어떤 지식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뇌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탓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복 언급함으로써 차츰 이해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안배했다. 처음 읽으면서 언뜻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좀 더 고찰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습 과제들을 수행하다 보면 차츰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마스터키 시스템이 무엇인가? 마스터키 시스템을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더 강해지고 싶은가? 힘을 의식하라. 더 건강해지고 싶은가? 건강을 의식하라. 더 행복해지고 싶은가? 행복을 의식하라. 이런 의식들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실천하라. 그러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라. 세상의 일들은 내부의 힘에 따라 움직인다. 당신은 이 힘을 얻을 필요가 없다. 그 힘은 이미 당신에게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통제하며 자신에게 각인시켜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성이 붙고 영감이 깊어지고 계획이 명확해지고
이해력이 깊어지게 되면서 당신은 이 세상이 돌과 나무 더미로 만들어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은 인류의 고동치는 가슴으로 이루어진다. 생명과 아름다움이 깃들인 존재라는 말이다.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분명 이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해력을 갖춘 사람은 새로운 빛과 힘으로 영감을 얻게 된다. 날마다 자신감과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꿈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현실이 되며 삶은 전보다 깊고 넓고 투명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부가 부를 부른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진실이다. 가난이 가난을 부른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창조적이다. 삶의 모든 경험과 상황과 환경은 습관적 혹은 지배적인 마음가짐의 결과이다. 마음가짐은 반드시 생각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모든 힘과 성취와 소유의 비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이 참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행할 수 있고 그 존재의 역량만큼만 행할 수 있으며 게다가 존재란 생각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소유하지 않은 힘을 쓸 수는 없는 법이다. 힘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힘을 의식하는 것이다. 힘을 의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힘이 내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다. 내부에는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 생각과 느낌과 힘의 세계, 빛과 생명과 아름다움의 세계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강대하다. 내부 세계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이 세계를 발견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 다시 말해서 모든 열매의 씨앗을 얻게 된다. 또한 내부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 힘과 소유의 모든 법칙을 다스릴 수 있다. 내부 세계가 조화로우면 외부 세계에서 조화로운 여건과 우호적인 환경과 모든 최상의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내부 세계의 조화는 건강의 초석이요. 모든 위대함과 힘과 업적과 성취 그리고 성공의 필수 요소이다. 내부 세계가 조화롭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는 능력과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내부 세계가 조화로우면 낙천적이고 풍요로워지며 내부가 풍요로우면 외부도 풍요로워진다. 외부 세계는 내부의 의식 상태와 환경을 반영한다. 내부 세계에서 지혜를 얻으면 그 세계에 감춰진 놀라운 잠재력을 알아보는 힘이 생기고 이러한 잠재력을 외부 세계에 실현시킬 능력도 갖게 된다. 내부 세계는 실질적인 장으로서 강한 사람이 용기, 희망, 열의, 자신감, 믿음, 신뢰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자질들을 통해 성견지명을 개발하며 이를 현실로 바꿀 실질적인 기술을 터득하는 곳이다. 삶은 외부에서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미 내부 세계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다. 모든 소유는 의식에 좌우된다. 언제나 이득은 모으려는 의식의 결과이고 손실은 흩뿌리려는 의식의 결과이다. 우리가 내부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는 잠재의식이다. 인체에서 가장 큰 교감신경총으로 복부에 위치한 태양신경총은 잠재의식의 기관이다. 교감신경계는 주관적인 감각, 이를테면 기쁨, 두려움, 사랑, 감정, 호흡, 상상, 그리고 여타 모든 잠재의식적 현상을 다스린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통해서 우주의 마음과 연결되고 우주의 무한한 창조력과 가까워진다. 외부의식과 잠재의식을 조화롭게 하고 각각의 기능을 이해하는 일이 삶의 커다란 비밀이다. 이것을 알면 외부의식과 내부의식을 조화롭게 할 수 있고 그리하여 무한함과 유한함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 미래는 완전히 우리 통제하에 있다.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외부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주에는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의식이 존재한다.
이것이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은 그것이 일으킨 생각의 대상으로 바뀐다. 이 의식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의 내부에도 존재한다. 각 사람은 그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의식이 외부로 표현된 것이다. 우주에는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므로 우리의 의식은 우주의 의식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마음은 하나로 연결된다. 이 결론을 벗어날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사고 능력이란 우주의 마음에 작용하여 그것을 외부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다. 인간 의식이란 결국 사고하는 능력을 말한다. 워커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 자체는 미세한 형태의 정적인 에너지로 추정되고 여기에서 마음의 동적인 상태인 생각이라는 활동이 생겨난다. 마음은 정지된 에너지요. 생각은 움직이는 에너지다. 둘은 동일한 존재의 다른 양상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정지된 마음을 동적인 마음으로 전환함으로써 형성되는 진동하는 힘이다. 모든 특성들이 우주의 마음에 담겨 있고 우주의 마음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므로 이 특성들은 모든 개인의 내부에 잠재적인 형태로 항상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은 그에 부합하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은 원인이요. 모든 외부 조건은 결과이다. 이런 까닭에 원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스리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힘은 내부에 존재하며 절대적으로 당신의 통제하에 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정확한 원칙을 자발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서 살아간다. 내부 세계를 찾은 사람은 소수이다. 그러나 외부 세계를 만든 것은 내부 세계이다. 내부 세계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 외부 세계에서 얻는 모든 것은 당신이 이미 내부 세계에서 창조한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어떤 힘을 갖게 될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부 세계는 원인이요, 외부 세계는 결과이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꾸어야 한다. 모든 성장은 내부에서 나온다. 이는 자연이 증명해준다. 식물과 동물, 인간은 모두 이 위대한 법칙에 살아있는 증거이다. 외부 세계에서 힘을 구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잘못이다. 내부 세계는 무한한 공급의 셈이고 외부 세계는 강으로 흘러나가는 배출구이다. 받아들이는 능력은 이 우주의 셈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간다. 각 사람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무한한 에너지가 배출되는 하나의 통로이다. 인식이란 하나의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정신활동이란 개인의 마음과 우주의 마음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과 반작용이다. 우주의 마음은 삼라만상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생명을 주므로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이 곧 인과의 법칙이다. 그러나 인과의 법칙은 개인의 마음이 아닌 우주의 마음이 통제한다. 이것은 외적 기능이 아닌 내적 과정이며 그 결과는 무한히 다양한 조건과 경험으로 나타난다. 이제 적용해보자.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방을 정하라. 곧바로 편안하게 앉되 축 처지지는 마라. 생각은 흐르는 대로 두되 15분에서 30분 정도 전혀 움직이지 말고 앉아 있어라. 3, 4일 혹은 일주일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육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쉽겠지만 대다수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내야 할 부분이다. 생각과 그 결과. 여기에서는 무엇을 생각할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의 결과는 불변의 법칙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멋진 일 아닌가?
우리의 삶이 변덕이나 변화무쌍함에 흔들리지 않고 법칙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말이다. 이러한 안정성이 우리에게는 기회이다. 우주를 하나의 웅장한 조화의 노래로 만드는 것은 법칙이다. 법칙이 없었다면 우주는 질서가 아닌 혼돈뿐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좋고 나쁨, 선과 악이 생기게 된 비밀이다. 법칙은 지금까지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좋고 나쁨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보자. 생각이 건설적이고 조화롭다면 결과도 좋을 것이다. 생각이 파괴적이거나 조화롭지 못하다면 결과도 나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의 법칙, 하나의 원칙, 하나의 원인, 하나의 힘의 근원이 존재할 뿐이고 좋고 나쁨은 단지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또는 법칙을 잘 따르는가 아닌가를 나타내기 위해 붙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에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 생각은 우주를 창조한 원리이며 그 본성상 다른 유사한 생각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장이므로 삶에 관여하는 모든 원리는 성장에 기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생각은 형태를 취하고 성장의 법칙은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당신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 법칙의 통제를 받는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은 성격, 건강, 환경이라는 형태로 결과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만 내는 습관을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음의 습관을 제어하기란 물론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 방법은 당장 파괴적인 생각을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모든 생각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라. 필요한 생각이라면 외형화된 생각이 당신뿐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생각을 간직하라. 소중히 하라. 그것은 귀중한 생각이다.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생각이다. 그 생각은 자라고 개발되어 100배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조지 매슈 애덤스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에 분명하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들어오려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문을 닫고 당신의 마음에서, 사무실에서, 세상에서 멀리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의 생각이 비판적이거나 파괴적이었다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건설적인 생각에 도움이 될 마음가짐을 기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키우면 이상이 자라나고 이상에서 당신의 미래가 나타날 것이다. 상상력은 마음이 짜나가는 옷, 곧 미래를 위한 재료를 모아준다. 상상력은 생각과 경험의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빛이다. 상상력은 모든 발견가, 발명가들이 관례를 깨뜨리고 새로운 경험으로 가는 길을 여는 데 쓴 강력한 도구이다. 관례는 말한다. 불가능해. 경험은 말한다. 해냈어. 상상력은 지각 있는 것들을 새로운 형상과 이상으로 바꾸어주는 유동적인 힘이다. 상상력은 건설적인 행동에 앞서는 건설적인 생각이다. 건축업자는 먼저 건축가가 그린 도안을 받지 않으면 어떤 구조물도 지을 수 없고 건축가는 이것을 자신의 상상에서 얻어야 한다. 상상을 공상이나 백일몽과 혼동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공상이나 백일몽에 빠져 지내기를 좋아한다. 공상이나 백일몽은 마음을 낭비시켜 파멸로 이끈다. 건설적인 상상은 마음의 노동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그렇더라도 가장 큰 대가를 받는 노동이다. 삶의 멋진 것들은 모두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왔으니까. 마음이 유일한 창조의 원리이고 전능하며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의식할 때
그리고 생각의 힘을 이용하여 의식적으로 이 전능한 힘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당신은 바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성큼 내딛는 셈이다. 다음으로는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 힘은 어디에든 존재하므로 분명 당신의 내부에도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힘이 내부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기에 이것이 사실임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개발되고 드러나고 양육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수용적이어야 하는데 수용성은 몸의 힘을 키울 때처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습관적, 특징적, 주도적인 마음가짐과 일치하는 조건, 환경, 경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하루에 10시간 동안 연약하고 해롭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지내다가 10분 동안 강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름답고 강하고 조화로운 조건이 생겨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참된 힘은 내부에서 나온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인간의 내부에 있다. 먼저 그것을 인식하고 그런 뒤 자신의 것이라고 단언하고 그것과 하나가 될 때까지 의식적으로 노력하기만 하면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바란다고 말하고 또 실제로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호흡하고 근육을 단련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해진 음식을 먹고 딱 맞는 온도의 물을 여러 잔 마시며 방 안의 온도를 잘 유지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는 그저 그런 결과만 나온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모든 생명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확언할 때 눈이 맑아지고 발걸음에 탄력이 생기며 젊음의 활력이 솟음을 알게 된다. 모든 힘의 근원을 발견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모든 실수는 결국 무지에서 나온 실수이다. 지식과 지식에서 생긴 힘이 성장과 진화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지식을 인식하고 이용할 때 힘이 생긴다. 이 힘은 영적인 힘이다. 이 영적인 힘은 만물의 중심에 존재한다. 그것은 우주의 혼이다. 지식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생겨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의식적인 진화의 근원이다. 사람이 그 생각과 이상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곧바로 힘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그 변화가 얼굴에 점차 나타날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상황을 이상으로 간직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상에 필요한 다음 발걸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한다. 생각이라는 재료로 건물을 짓고 상상력이라는 마음의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성공의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환경과 사람을 모으는 힘이고 상상은 모든 위대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틀이다. 자신의 이상에 충실했다면 당신은 환경이 당신의 계획을 물질화할 준비가 되는 순간 부름을 듣게 될 것이고 결과는 당신이 이상에 얼마나 충실했나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나타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은 이상은 그것이 성취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미리 결정하고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당신은 혼과 힘으로 가득해질 수 있고 매력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으며 모든 해악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스스로 긍정적인 힘이 되어서 부와 조화가 당신에게 끌려오도록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단지 결과일 뿐임을 알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찰스 헤넬의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현실을 만드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생각들을 반복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